이 대한항공을 공격하는 건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 일자입니다, 일자. 보세요. 오래전부터 공작됐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쇠락시켜가지고 결국 경영권을 박탈시키는 이러한 공작을 계속 해왔던 거죠. 왜냐?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에서 군수참, 정비공장을 갖고 있댔잖아요. 미국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와 함께 시진핑의 1대1로에 응해가지고 군산의 군산공항은 그 공군이랑 같이 있습니다. 거기 미군 기지가 같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군복무했거든. 그랬는데 군산공항도 새만금 사업하면서 군산공항이 조그마니까 국제항공공항을 만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이전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 주변은 전부 중국 건설 회사들이 죄다 공항 다 짓죠. 도청기 엄청 심어 놓겠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공군들 자 들어가서 일해 이런 짓 하는 거거든요. 에? 그리고 양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이번 대한항공이 이거 무너진 거는요. 이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공중 항공 1대1과 맞물려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그 다음 새만금 국제공항, 대한항공 이거 이렇게 경영권 박탈시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공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행태예요. 영토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늘도 팔아먹는 행위라고요. 예. 그러한 일환이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양우 회장이 화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암살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이 아주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요. 전방위적인 공격을. 제가 다음 주에 그레이트 게임 때에는 이번 주 그레이트 게임 때 제가 그 삼성 죽이기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좀 더 이걸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을 다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얘네들 목표예요. 그래서 좀 이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거지만 문재인 침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침해 아닙니다. 침해인 척 하는 거지. 걔 똑똑한 놈이에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그 공작을 보잖아요. 그건 제가 맨날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이건 한국인의 작품이 아니다예요. 왜?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파괴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한국인 머리에서 나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얘들의 공작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외부 사람의 개입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도저히 한국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좌파고 우파고 뭐 서울대 나고 하버드대 나면 뭐예요. 실질적인 일의 메커니즘은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해낸다니까. 그래서 정말 놀란 거예요. 이거 누구냐. 대단한 작업자가 들어와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이 환경단체. 제가 얘기했죠. 환경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얘네들 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얘네들 옛날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 짓을 하고 다녔어요. 얘는 환경단체 아니에요. 정치단체지. 정확히 얘기하면 좌파.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재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김제동, 오늘 밤 김제동 이게 102회인가 103화에 나오는 건데 여기 환경운동연합 애가 나옵니다. 그 장재현인가 그 대표 있죠? 얘가 나오는데 이 오늘 밤 김제동 이 방송을 할 때 요 밑에 실시간 댓글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문자 메시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시간 댓글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장재현 환경운동연합 이쪽 그 대표가 미세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위험성이 덜하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맞기 싫어서 마스크 한 게 힘들면 마스크 벗고 다니라 이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어. 이거 보면서 저는 미친놈이다 해서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더라고. 근데 이걸 제가 찜질방에서 봤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이 밑에 보면 댓글이 계속 좋은 댓글만 나와요. 그래서 아니 저런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이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보면 실시간 댓글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거는 저 방송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뭐 투네이션 같은 거 읽어줄 때 우리 김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편집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유튜브로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저를 좀 지워주세요. 저기 보면 힝힝이라 쓰는 사람이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저거를 캡처해 갖고 올린 거예요. 화면에다가. 그쵸? 근데 나머지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마스크 불편해요. 국내 화석 연료 안 쓰면 미세먼지 없어지는 건가요? 뭐지? 미세먼지. 학자가 연구하면 마스크 업자를 이용해서 팔아먹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나쁜 말이에요. 이 채널 보는 사람들이나 만든 KBS나 다 이해가 안 되네. 뭐 대체 어쩌란 건지 버닝썬 얘기라고 타이틀을 크게 달고서는 다 아는 내용이나 하고 이 채널 도대체 원하는 방향을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말만 써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도 캡처 안 한 거야. 이건 하나도 캡처 안 하고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요게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진짜. 에?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거 유튜브 가서 직접 보세요. 주요 채팅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실시간. 그래서 다른 거 채팅도 내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죠? 도대체 저 실시간 댓글은 누가 쓰는 거냐? 방송국 놈들이 쓰는 거냐? 라고 써있고 또 다음 거 뭐야? 아니 결국 돈 버는 건 마스크랑 공기형 청정기 업체밖에 이득을 보는구나. 마스크 쓰면 확실히 목 안 아픈데? 뭐 이런 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안 왔다면 파리도 세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석탄 발전소 폐쇄. 요 새끼들 이거 댓글 알바인가 봐.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시는 분. 유명세 노림수 에너지파 마스크 비싸요. 진짜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음. 적어도 하늘은 파랬음. 뭐죠? 황사는요 역시 KBS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욕이야 욕. 근데 좋은 말만 써서 보내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아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그 실시간 채팅에 좋은 말만 써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이거 찾으려면 다 보이는데. 그러면 SBS 이거 오늘 밤 김재동이란 방송 자체가 이미 언론 조작한다는 걸 스스로 공인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어? 아니 보이지나 말지. 아니 뭐 이런 어설픈 조작이 다 있어 진짜. 어? 한번 오늘 밤 김재동 시청률 올리게 SBS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유튜브가 다 있어요. 유튜브 가면 실시간 채팅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화면상에 나오는 실시간 채팅과 이 옆에 나오는 실시간 채팅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얘네들이 조작질을 하는가가 바로 드러납니다. 예. 아, 내가 보고 진짜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고, 이제 우벤져스의 길. 아, 요즘 우벤져스란 말을 딴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 안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걸 하면서 우벤져스 이름을 안 썼으면 합니다. 왜냐? 우리가 노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우파 채널들처럼 기존 우파들이라던가 경상도 사람, 우리 관심 안 가진다고 늘 그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타겟이 바로 전라도와 젊은 층이다. 우파가 가장 진출 못하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그 레드오션을 블루오션화 시키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쓰는 명칭이 우벤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취지를 가지고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우벤져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 생각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나 안 대표나 아수라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김상진 단장도 들어오게 됐고, 이제 계속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은 쓰지 말라요. 왜?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이미지가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예요. 자, 우리는 이거예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국익우선주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국익을 먼저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른 척 할 수 있다예요. 뻔뻔할 수 있답니다. 사적인 걸 갖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비판도 하지만 정책을 반드시 내놓는다. 우리 대안 같은 거 많이 내놓는 거 보셨죠? 우리는 반드시 정책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예요. 그리고 결과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린 그거예요. 그리고 반중친미. 그래서 우린 조은진 같은 사람 절대 초대 안 합니다. 왜? 친중주의자는 우리의 컨셉에 안 맞아요. 그 사람을 간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부를 수 있어요. 간을 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지만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혹은 변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반공. 우리는 무조건 반공이에요.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절대 안 바꿔.
반공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그다음 인기 영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언론인도 반대해요. 하지만 저는 간을 보기 위해서는 만나기도 해요. 간을 보기 위해서. 네. 하지만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뭐 거기 채널 가서 내 얼굴 비춰가지고 나를 홍보하려고 그런 목적을 안 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지금도 소수로 가고 있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취지를 안 지키면서 우벤져스란 말 쓰지 마세요. 쓰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이미지가 더러워져요. 지금 젊은 층을 상대로, 전라도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놨는데 이걸 가져가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쓰겠다. 절대 반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기존의 우파들이 싫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 방송 하기 전에 했던 요 앞에 강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보수가 싫어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얘기합니다. 왜? 이제는 현실과 과학과 이성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파들이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는다. 그냥 매운 고추를 확 집어넣고 번쩍 정신 들게 만들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예요. 사실 좋은 말만 하면은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후원금 왕창 먹겠죠. 돈 많이 벌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예요. 그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안 바꿔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들 띄워주지 않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당대표 자유한국당 할 때도 우리가 언제 국회의원들 띄워준 적 있어요? 안 해요. 우리는. 왜? 문제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권에 어떻게 뭐 싸바싸면서 뭐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우벤져스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철새들을 싫어합니다. 철새들. 요거 저기 뭐야 아까 누가 그 질문했었죠? 백모. 한미동맹연구청년회 이거 워메드 아닙니까? 얘들 워메드잖아요. 얘들 어디 갔었어요? 그 조원진이 하는 서울역에 그 대한애국당에 가서 얘네들 합류해갖고 집회하고 그랬죠. 그래놓고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이 화가 났다. 젊은 청년들이 드디어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워메드잖아. 워메드가 누구지 몰라? 반페미. 페미니스트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모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응? 안 된다니까. 워메드를 왜 해? 워메드가 어떤 애들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을 지금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워메드 같은 애들이 태극기 부대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 페미니스트란 말이야. 페미니스트 좌파인데 우파로 위장해서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어머 또 박근혜.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얘네들이 여기 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젊은 애들은 더 안 온다. 젊은 애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공작을 해버리네?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죽서서 개줄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벤져스 아니면 함부로 쓰지 말아라. 왜? 우리가 만든 이미지는 그거 아니다예요. 또 한 가지. 우린 젊은 층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젊은 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저쪽으로 우리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좋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작년에 백모가 우파인 줄 알고 김재인 박사 댓글 달았더니 저 차단시켰어요. 다시는 못 들어가게? 안 되지. 미중 패권 경쟁을 처음 얘기한 건 저였죠. 그게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좋은데 미중 패권 경쟁을 얘기하면서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왜 얘기 안 하지? 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얘기해야 된다니까. 입 꽉 다물고 있잖아.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워메드 이런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태극기 부대를 완전 또라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를 또라이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년 반 동안 태극기 흔드셨죠?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작을 하는데 그걸 왜 가만히 냅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5.18 문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5.18을 비방한 사람한테 최대 7년을 징역을 주겠다고 지금 정권이 지금 하고 있죠. 발의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지금 입담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십시오. 이 5.18 문제가 좌파들의 원래 정체, 그러니까 제대로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간첩들의 지령을 받는 하수인이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예요. 이것만 딱 뒤집으면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그냥 다 정체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공산주의자인지를 모르니까 지지하는 거지, 알면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1년 안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러 전략 전술 중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무기입니다. 선거 때 써먹기 참 좋아요. 지금 이미 국제 제재사회 속에서 문재인은 계속 북한에다가 불법으로 송금해주고 대북 지원하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눈밖에 났어.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져가기가 정말 좋은 여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5.18 사태예요. 5.18 사태를 증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거에서 상당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파고들어야죠. 자, 이걸 제가 왜 하느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튜브 채널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자극적인 타이틀 제목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이슈, 이 가십거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십거리 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는 미끼들을 많이 던져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못 물었다가 나중에 가짜 뉴스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십은요, 가십일 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태극기를 거꾸로 들었어. 그래서 흔들었어. 그건 가십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또 막 퍼날르고 뉴스에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해요. 막 우파 채널에서 문재인이가 태극기를 거꾸로 들었네. 문재인이가 태극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네. 맨날 그거 갖고 또 서로 떠들고 그래. 근데 얘기했잖아. 그건 자장가래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서 그건 탄핵해요? 태극기 거꾸로 들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 왜 하는가? 근데 왜 하는가에 선명한 가이드라인과 목적이 필요한데 그러한 행위는요.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행위예요. 그거 왜 해? 그거는 절대 토픽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머머머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봤어요? 막 이런. 아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들도 그런 쪽에만 집중해요. 이건 평론이 아니라 무슨 어디 썬데이 서울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면서 맨날 구독자 늘리고 돈을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선과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파 유튜브 시장이거든요. 근데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해줄 수 있으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보고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1년밖에 선거가 안 남았고 이 1년밖에 안 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뭐냐예요. 쟤네들을 이길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 그거를 자꾸 물고 늘어져야지. 예? 요즘 또 버닝썬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거기에 지금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죠? 그거 뭐 어쩌라고? 버닝썬 파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김학의 사건 걸렸잖아요. 얘들 어떻게 하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치적으로 합의 보고 끝납니다. 야,
나도 버닝썬 안 팔 테니까 너도 김학의 사건 파지 마. 끝. 이렇게 끝나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연예인 한두 명 감옥 쳐놓고 끝납니다. 연예인 희생양 삼아 끝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주목하고 맨날 떠들고 어머머머 그랬어. 민주당의 나쁜 새끼들. 아무 소용없어요.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왜? 그거를 좌파한테 얘기하면 좌파 뭐라 얘기하겠어요? 또 이 김학의 사건 있잖아. 그놈이 그놈이네 하고 끝나요. 그럼 그놈이 그놈이네 라고 끝나면은 그놈이 그놈이네라고 말했던 좌파 사람이 우파 사람 뽑아줄 것 같아요? 안 뽑아요. 좌파 뽑지. 그러면 선거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에너지 낭비해요? 응? 왜 거기에 에너지 낭비를 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응? 자, 보세요. 5.18 문제를 18년을 끌었답니다. 우파에서. 18년을. 그 18년 동안 5.18 문제 얘기해서 해결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냥 좌파와 우파가 경계선만 쌓아놓고 진영 논리로만 갔다고요. 한 번도 이게 깨져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5.18 문제가 깨져버려졌습니다. 진영이. 이 진영 논리로 있던 게 무너져 버렸다고요. 왜 무너졌어요? 그 안정호 대표가 그거 유공자 명단 까는 거, 그 전략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는데. 18년 동안 못 떠들었어요. 5.18 문제를 까서 이기려면은 상대방이 절대 반박을 못하고 상대방이 이길 수 없는 급소, 즉 불화를 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화를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게임이야. 자, 뭐냐, 저는요 5.18 때 북한 간첩들이 활동했다고 봅니다. 600명이 완지까지는 몰라도 한국의 고정 간첩들이 그 당시에 광주로 가서 활동했다고 전 봐요. 남쪽으로 내려왔는지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최소한 북한 내의 고정 간첩은 개입했을 거라고 봐요. 개연성이 충분해요. 옛날 여수 반란 사건, 제주발 다 그때 연관돼 있거든요. 빨치산들이 남아 있었거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켈빈 소총에 맞았잖아요. 아니 군인들은 M16 총 쓰는데 켈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군인이 쓰지도 않은 총인데.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들이 이슈를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 시체 머리에서 켈빈 총알이 나왔는데 그럼 얘들 뭐라 야야야 누가 최초에 총 발사했어? 이 전두환 개새끼 막 그러고 막 헬리콥터에서 총 쐈잖아 그러면 이런 소리 자꾸 이슈를 돌려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논쟁화 시키려고 그래. 논쟁. 즉 뭐냐? 이러한 설도 있고 이러한 설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립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한치의 전진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간만큼만 유야유야 끝난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좌파 사람들만, 아니 우파 사람들만 동의하는 논리가 아니라 좌파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게. 예? 그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5.18 문제를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유공자 명단부터 까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야. 왜? 유공자 명단에 문제가 많거든 지금. 에? 유공자 명단을 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유공자가, 그러니까 광주 사태 때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벌써 유공자가 돼서 돈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큰 사건이야. 그쵸?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니까. 즉 뭐냐? 100% 증명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나가야 돼요. 일의 순서예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찝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야, 너 이 새끼, 엄마 뱃속에 있었던, 엄마 뱃속에도 있지 않았던 애가 어떻게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서 유공자가 됐냐? 이거부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변명도 못해요, 이거는. 변명도 못해. 이게 취약한 아킬리스건이라고요. 이걸 먼저 툭 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좌파 진영이 흔들리니까. 어? 그 전략이 먹혔잖아요. 18년 동안 떠들어서 안 된 게 단 한 달 만에 됐다니까. 왜? 그게 바로 아킬리스건이었기 때문에 됐잖아요. 그랬고 그것 때문에 수세 몰리니까 얘들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가짜 뉴스 논쟁을 얘기하고 5.18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징역을 넣겠다 그래요. 에? 근데 7년 징역 지금 넣고 있으니까 못 넣잖아. 왜? 늘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명단 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단 까서 그게 오르면은 감옥 가겠다 해요. 재판해도 좋아.
그럼 재판장에서 명단 까라 해요. 쟤들 명단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럼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편지 보여드렸죠? 아니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리는 가장 어려운 레드오션이 뭐예요? 전라도 출신의 젊은 층 남자. 제일 어려운 사람 아니야. 전향시키기가. 전향됐잖아. 이게 성과물 아니야. 되죠? 저쪽도 움직인다니까. 야, 조사하자 이렇게. 그쵸?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1단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문제 있다. 명단 보자. 저쪽이 우물쭈물거리고 명단 공개 안 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린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지를 받아요. 그쵸? 근데 왜 우파 채널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냐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까서 딱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선 분산시키냐고. 응? 왜 밀고 나가지 못하게 해? 우리가 안 하면 자꾸 이게 죽어요. 왜? 그리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받아 쓰세요라고 하잖아. 받아 쓰세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우리 영상 복사해 가세요. 우리가 하는 이슈 가져가세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우파단체들처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우리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가져가세요 그러잖아. 왜 안 받았어? 이걸 갖다 몰았으면 이거 우리 이길 수 있는 전략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진다니까. 여기 뭐야 어떤 분이 박사님은 국내 정치를 너무 몰라요 라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자체가 전략이 없는 겁니다. 응? 자극적인 기사, 자기가 듣고 싶은 기사만을 보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고 전쟁이 이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18 문제는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쟤네들이 7년 징역을 살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쟤네들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이걸 독재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요. 언론 탄압으로. 근데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 구독자 수가 이제 14,000밖에 안 돼. 안 대표? 한 7만 될래나? 이제 9만 명 됐어? 조만간 이제 또 채널 정지될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우리보다 지금 작았지만은 폭발을 안 당해서 잘 입조심을 해서 지금 구독자 30만, 40만, 50만 되는 데들 많잖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왜 이걸 자꾸 안 하지? 난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이기는 싸움 하지니까. 그거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 써서 구독자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돈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여론을 주도해서 지금 승리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좌파들이 여당으로 있고 우리 계속 우파로 있으면서 이렇게 제야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냐는 겁니다. 난 진짜 그게 정말 아쉬워요. 예? 그래서 한 거고 비트코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먼저 일단 치고 왔잖아요. 비트코인을 친 전략과 이번 5.18 전략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왠지 아세요? 제가 비트코인 그 얘기할 때 그때도 우파에서 뭐라 했어요? 저를 보고 음모론자라 그랬죠. 미친놈으로 또라이 취급했다고요.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문재인의 젊은 지지층들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문재인 지지율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비트코인이었어요. 예? 페미니즘은 안 대표가 한 거고 비트코인은 제가 한 거라니까.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요. 근데 그거 공격하면서 명예훼손 왜 안 당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면은 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5.18하고 똑같아요. 명단가, 즉 뭐예요? CMS 은행 계좌가예요. 계좌가. 계좌가면 증명되잖아. 증명돼서 잘못했으면 감옥 간다 해요. 그러니까 계좌가라고 한 거예요. 왜? 의심스러우니까. 근데 그 계좌를 내가 볼 줄을 몰라. 왜? 전 전문 회계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까 우리 한번 세 명이 앉아서 검토해보자니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저쪽에서 못 나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방송했던 얘기 그대로 다 맞았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저를 미친놈으로 몰고 왜 정정보도는 안 할까? 에? 이런 거예요. 아니 문재인을 팍 까갖고 완전히 기스를 내갖고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왜 안 하고 오히려 미친놈으로 돌려버리냐는 거예요. 5.18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 결정적으로 우리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돌려버리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전쟁을 하는데 지원군 좀 보내달라는데 왜 지원군을 안 보내고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자는 거야. 그까짓 거 버닝썬 얘기 나와서 걔가 마약을 처먹고 안 먹고 그게 우리 선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 지금. 버닝썬 내부에 진짜 깊숙한 진실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안 나온다니까요. 어? 해봐야 정치적 합의를 보고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 못 끼치고 가십으로 시컨 떠들다가 시간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5.18 또 잊혀졌잖아.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느냐. 페미니즘은 성공했습니다. 그쵸? 걔 누구야? 영빈이. 병신됐잖아요. 병신됐다기보다 쑥 들어갔죠? 지금 페미니즘 이 얘기가 꺼내기는 하나요? 안 꺼내잖아. 왜 안 꺼냈어요? 페미니즘은 우리가 떠들 때 다른 젊은 우파 채널도 같이 떠들었다고요. 왕왕왕 떠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워메드는 갑자기 애국당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석방 이거 떠들고 있는 거야. 와, 골 때리네. 에? 이렇게 쫓겨났다고요. 왜? 우파의 유튜브 채널들이 일치 단계를 해서 그 이슈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밀려버린 거예요. 쟤네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5.18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버닝썬 얘기해서 맨날 섹스 마약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에? 이걸 보면 한심하다는 거야. 도대체 우파는 전략과 전술이 있냐는 거야 도대체. 프로파간다도 전략과 전술. 이건 사이버 전쟁이란 말이에요. 무슨 전쟁을 이따위로 하냐는 거야 도대체. 에? 쳐야 될 때가 있고 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교란을 시켜야 될 거 시선을 돌려야 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쟤네들이 우리 시선을 돌리는 전략인데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응?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슈를 공격하자예요. 예? 뭐야? 백모는 왜 5.18 얘기 안 할까? 해야지. 구독자 우리보다 많은데. 하라니까. 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선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도를 끌어올 수 있어요. 좌파는 못 끌어들여도 중도는 끌어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매트릭스 영화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요. 모든 건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컨셉이 있느냐. 저희가 이번에 무소속 연대로 사람들이 나갈 겁니다. 나가고 지금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기 뭐 김정인 박사 그 태극기 집회 왜 안 나오세요? 전 안 나가죠. 나가면 안 되죠. 왜냐?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 그게 뭐냐?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왜냐? 모든 걸 다 하려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는 건요. 연대가 필요한 것이고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참모들이 바보가 됩니다. 모든 거는 나눠서 일을 하면서 협업체계로 가야 모든 참모진들이 똑똑해지면서 싱크탱크라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면 안 돼. 네, 누구세요? 네,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하지만 가끔은 나가잖아요. 가끔은. 그렇게 하면 돼요.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 이제 그 우파 쪽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떠안고 가. 마치 구세적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전쟁을 왕이 나서면 어떡해. 왕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는 앞에. 그 다음에 대포는 뒤에. 그리고 궁병. 그리고 앞에 방패병. 그리고 방패병 뒤에 장창병. 기병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진영이란 걸 배치해서 싸우는 거라니까. 아니 왕이 대포도 쏘려고 그러고 활도 쏘려고 그러고 칼도 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개판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먹고 살지 또. 이 바닥도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상권 존중해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간에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뭐 여기 또 뭐 백모 뭐야 이게 김정신님 100모 5.18 문제로 전기세 존나 깠음? 난 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거 잘 안 보니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죄다 자기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망한다 생각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분담하세요. 슈퍼맨 아니야. 각자 자기 역할과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세요. 잘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지. 응? 저희는 지금 멤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창기보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 그게 정상인 거고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해서 한 30명까지 모았어요. 이제 멤버가. 30명이 됐어요. 벌써. 불과 1년 반 만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지. 맨날 자기 혼자 하면서 누가 좀 올라오면 저 새끼를 매장시켜서 구독자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지는 거라니까. 응? 네. 뭐야 이게 뭐 요즘 재밌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니까. 네. 저는 백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워메드 문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봐요. 뭐야 우변자세 체일갈 좀 넣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아직 저는 그러지만 항상 이런 것들은 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도 나름대로 위원회 같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힘을 합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슈도 상대방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아픈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전에 우리가 밀어야 될 이슈가 뭐냐면 명단 공개 5.18 명단 공개 문제, 미세먼지 문제, 왜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하냐 병신 같은 놈들아. 이거 나가야 돼요. 지금도 찍소리도 못하죠? 얼마나 좋은 소재야. 이거 밀고 나가세요. 미세먼지. 왜? 여러분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끼친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할 건 없어요. 일단 2개만 잡고 늘어지면 돼요. 왜? 이슈가 너무 많아도 집중이 분산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것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이슈 해도 돼요. 다른 이슈 하다가 또 백도해서 또 물고 늘어져야 돼요. 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다가 또 돌아가서 물고 늘어지고 계속 잊지 않게 반복하고 해야만 이깁니다. 그러한 전략을 우파에서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멋이 반중 얘기하면 김정인 박사 뜨면 안 돼. 괜히 그럼 우리 구독자 뺏겨. 광주 얘기했다가는 뭐 안 대표 뜨니까 저거 하면 안 돼. 우리 구독자 뺏겨. 이런 생각을 하면 진다니까. 이러면 지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싸움을 내부에 살려 그래요? 바깥에라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광주 가서 집회하세요. 누가 뭘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하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역 표시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이슈는 가지고 하고 그리고 널리 알리고 힘을 합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변희재 씨가 하는 타블렛 PC 이것도 꽤 좋은 소재예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 JTBC 방송에서 여러 번 실수했거든요. 여러 번 실수했기 때문에 이거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MBC 그거 있죠? 그 걔들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뭐 하는 그 방송에서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변희재 영상을 탁 올리더라고요. 얘들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번에 일부 했던 MBC에서 하는 페이크 뉴스 그 방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제가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였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변희재 사진을 탁 집어넣더라고. 그건 뭐다? 얘네들이 지금 프로파간다라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손석희 관련돼 가지고 그 영상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와, 진짜 어쩌면 저렇게 프로파간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앞뒤 전후사장 모르는 사람은 진짜 속아 넘어가기 좋게 만들어놨어. 그거를.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걔네들이 써놓은 게. 논리가. 근데 그 논리에 훅 분위기를 탄 상태에서 변희재 얼굴을 싹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아, 타블렛 PC. 아, 저것도 페이크 뉴스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한 지금 그 프로파간다 공작을 쫙 하고 있잖아요. 오늘 3시간 방송 중인데 오늘 좀 길게 합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 잡아야 돼요.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게 그거를 딱 집어갖고 해야 되고, 변희재 대표의 타블렛 PC 문제는 딴 사람이 떠들어도 전 된다 봐요. 누구의 특정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확산이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퍼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모두가 쓰세요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반중친미를 뭐 나를 중심으로 하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괜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언제 내가 뭐 반중친미를 갖다가 뭐 나를 중심으로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려니까. 아수라도 그랬잖아요. 아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그렇게 막 그런 자꾸 이상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씌우려는 가짜 뉴스의 프레임이 사실은 저쪽이 가짜였다는 거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유용한 소재도 이거 타블렛 PC 사건이에요. 왜? 저쪽이 진술을 막 번복했거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도 이슈화가 안 돼. 또 타블렛 PC 문제도 막 이슈화가 되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파 채널에서 죽여버렸잖아. 아, 왜 그래? 그런 거 대체 왜 그래? 어? 아, 이런 거 왜 죽여 도대체? 그러니까 난 참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파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자꾸 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김희정 님이 아수라 진루머 TV 봐야겠네?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남의 채널 그런 거 막 그렇게 안 해요. 독단적으로.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혼자 했지만 지금은 안정원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라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할 때 합동 강연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존의 우파 사고방식을 했으면요, 이거 합동 공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수입이 줄어요. 당연하지.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맨날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동지를 늘려갖고 물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운영하는 운영비가 혼자 했을 때보다 줄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이렇게 채널을 폭파하고 공격하고 당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늘었어요. 왜냐? 우리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린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이게 무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 했다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후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자를 붙여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다?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확실하게 주고 있잖아요. 일단 아무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난공불락, 전라도라던가 그 다음에 그 젊은 층들을 우리가 공략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우리가 굉장히 흔들어가지고 저쪽에 타격을 많이 줬어요. 이게 바로 결과물이고 성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혼자 했느냐? 아니죠. 같이 한 거죠. 왜? 혼자선 못한다니까. 누구는 밖에서 떠들어야 되고, 누구는 내부에서 사이버전을 해야 되고, 누구는 악플도 달아야 되고, 정방위적으로 일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사장님은 뭐 전라도는 아직 좌파죠. 상관없습니다. 차츰차츰 바뀌면 되는 거예요. 뭐 첫 술에 배부릅니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댐에다가 구멍을 뚫었다 해요. 여기에 의의를 갖는 거예요. 이 구멍은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